인간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세상 속 12,000여 개의 직업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막다가도 흐린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업의 장점부터 주의할 점, 현직자의 현실 조언까지 오늘 가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업 주의보. 네, 오늘은요, 언어로 사람과 사람을 잇고 나아가서 마음까지 잇는 최현진 한영국제회의 통역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 17년차 한영국제회의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와, 네. 17년이나. 네. 시간이 너무 그렇게 멋있으시다. 됐네요. 아니, 통역사는 이제 TV로만 이렇게 보거나 회의나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만 봤는데 직접 뵈니까 너무 신기하고 네, 신기하세요. 너무 신기한데 네. 네, 한영국제회의 통역사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흔히 동시 통역사라고 많이 알려 있는데요. 그 동시 통역사는 이제 어떤 한 통역의 종류인 거고요. 원래 정식 명칭은 국제회의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국제회의나 아니면 뭐 나라 대 나라 간의 양자 회담이나 뭐 컨퍼런스, 포럼 이런 자리에서 전문적인 내용의 통역을 하는, 어떻게 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내용을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통번역 대학원이라는 곳을 졸업을 해서 네. 석사 과정을 마치면 국제회의 통역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의 석사를 취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저도 통역사를 잘은 모르지만 제가 또 이제 PD로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이제 와서 번역을 하거나 할 때 이게 약간 급이 다르더라고요. 아, 네. 회의가 딱 정해져 있고 이렇게 통번역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 딱 정해져 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구나 그런 느낌은 받았었어요. 전문가여야죠. 네. 네. 근데 통역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갈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처럼 이제 전문적인 국제 회의에서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통역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업무의 특성상 누구라도 소통을 도와준다면 그걸 또 통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 회의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관광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 위한 뭐 법정 서비스나 뭐 의료 서비스 이런 거를 하시는 통역사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통역사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 이제 드라마 네, 이 사람 맞아요. 통역되나요? 네네네네. 진짜 저 정주행으로 토요일 일요일 동안 다 보셨어요? 밤새서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오자마자 막 봐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김선호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지적이고 그게 목소리까지 멋있으니까 통역사라는 직업이 네, 목소리도 네.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막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네. 체감을 하시나요? 네. 그 요즘에 드라마도 이제 통역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라고 해서 관심도 많고 또 통역사 분들끼리도 얘기 많이 해요. 막 이 세팅은 네, 말도 안 정말 된다. 말도 안 된다. 혹은 뭐 이 세팅은 그래도 그럴듯하다. 고증을 잘했다. 막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행사 같은 걸 방송으로 송출을 하면서 맞아요. 통역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이제 그 국민분들이 통역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TV 프로그램에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에도 맞아요. 통역사분들도 맞아요, 출연하시고 맞아요. 하니까 더 관심이 네.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근데 통역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선택하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네. 결정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통역사라고 하면 영어 되게 잘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언어만 잘해서는 안 되고 사실 모국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를 해서
전달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생일 때 그때는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영문과를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10대고 이러니까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이랑 면담을 하잖아요. 처음에 커리어 상담을 하는데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영어로 최고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포부가 엄청 교수님이 엄청 예뻐하셨을 네, 것 그때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면 그 말 못했을 텐데 그때는 뭐 18살 이러니까 그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는 이거 해보면 어때? 이러면서 이제 책을 딱 꺼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책이 통번역 대학원 입학 시험 기출 문제집. 그걸 딱 주셨는데 써봤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그러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캐나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래도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봤는데 이게 영어인 건 알겠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려운 건가 보다. 그래서 저 그럼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도와달라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막연하게 꿈꾸면서 네.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해요. 네. 다 영문학도라고 다 그렇게 막 통역사 교수님 뭐 되고 싶니 이랬을 때 이거 어떠니 이랬을 때 맞아요. 해볼래요.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근데 그때는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참 제가 그랬어요. 성격이 뭔가 열정이 약간 넘치고 당차고 뭔가 공부도 빨리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통역사 준비하실 때부터 나는 국제회의를 전문으로 하는 통역사가 돼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어렸으니까 네. 오히려 좀 공부를 오래 하는 직업을 준비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군요. 네. 혹시 첫 통번역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했던 날? 기억나죠. 네. 많이 떨리셨나요? 그거 에피소드 좀 긴데 네, 좋아요.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통번역 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원래 아르바이트를 나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통번역 대학원은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한다라고 할 정도로 공부 양도 고3처럼. 많고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뭐랄까 뇌랑 몸을 아예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들어오면 영어로 자동으로 나가고 영어 들어오면 한국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과정을 바꾸는 작업이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듯이 계속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몸이 반응할 게 그냥 확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는 작업이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기회가 있어요. 네. 대학원에 들어가면 특히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서는 미리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이제 너희가 이제 현장에서 통역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갔어요. 일부러 한 1년 이상 안 간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한다. 아직 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네. 안 가다가 결국에 이제 뺑뺑이로 이렇게 가위바위보하고 뺑뺑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루두루 다 나가게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에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회의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국제 회의 중에 하나예요. 거의 한 수천 명이 오는 그 대통령이나 첫 회의. 근데 제가 그 회의의 전담은 아니었어요. 전담은 아니고 근데 그 무슨 세계 모모 포럼이라고 있어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수천 명이 이제 진짜 수천 명이 와요. 그래서 그런 회의는 뭐 미국 전 대통령, 뭐 캐나다 전 총리 이런 분들이 기조연사로 오시고 그런 회의예요. 근데 사실 제가 막 욕심을 내거나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제가 갈 차례가 돼서 거기서 운명처럼. 이제 수행 통역이라고 해서 그걸 리에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사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면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불편함 없이 일정 다니게끔 하는 네. 그러니까 소위 제일 밑단 알바생 그걸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다 같이 유니폼 네. 있잖아요. 유니폼을 다 막 무슨 완전 셋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새벽 5시 뭐 스탠바이 이런 식으로 하고 밤 10시 끝나고 이런 정말 완전 그런 알바생이었는데 고난이도에. 네, 근데 이제 리스트를 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연사분들 리스트를 쭉 주시면서 이 중에 골라라. 네, 이러셨어요. 이게 이제 2008년도예요. 되게 네. 옛날이죠. 골라라 했는데 딱 봤는데 뭐 성함이 이렇게 쭉 그냥 영어로 쭉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안 적혀 있었어요. 딱 봤는데 어떤 분 성함 딱 봤는데 왠지 여기서 봤던 것 같아. 네. 이 생각이 들어서 처음 그럼 이분 할게요 했는데 그분이 호주 전 총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뭔가 얻어 걸리는 제일 높은 분, 제일 높은 분을 제가 어떻게 딱 찍은 거예요. 그 부분 이름 얘기해도 돼요? 그분 이름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함이 이렇게 쭉 있는데 존 하워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봤나 누구지 하다 저는 그럼 이분을 할게요 했는데 또 딱 하필 그 호주 전 총리이셨던 거예요. 대박. 아주 오랫동안 총리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완전 말단 사원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내가 한다 그랬지 했지만 어쨌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했죠. 그래서 이분을 처음 수행 통역한 게 이제 제 첫 단추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에 이제 딱 그분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되게 좋은 경력이 됐네요. 그래서 엄청 좋은 경력이 돼서 그분 그러니까 그분 소행 통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모 정부 일을 하게 됐는데 정부에서 딱 봤을 때 너무 이런 높은 분 수행을 했으니까 넌 가능해. 믿을 수 있겠다. 약간 얻어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지고 약간 그렇게. 그게 제 첫 단추를 통역. 너무 잘 끼우셨네요. 네,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네. 운도 실력이지 만약 거기서 못했으면 이제 다시는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진짜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그때 가서 그때 사실 슬럼프였거든요. 제가 그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그 회의장을 보고 그 동시통역 부스를 보면서 이제 아직 가슴 뛸 것 같아요. 네, 그 동시통역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아직 출근 안 하셨을 시간에 거기 괜히 이렇게 들어가 보고.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더 경력이 쌓이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게 목표인데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 들어가 보고 몰래. 괜히 사진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를 오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해서 이제 그게 계기로 제가 생각을 많이 바꿔서 진짜 근데 그런 어떤 내 꿈에 대한 게 사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나는 거기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막 그쵸. 공부만 하고 이럴 때 너무 힘든데 맞아요. 진짜 거기에 딱 가보면은 내가 앞으로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면 이 정도 고통을 좀 감수할 수 있어.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진짜 통역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한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자격증은 없어요. 그 국가 자격증은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통번역 대학원의 국제회의 통역학 석사 학위 이거를 자격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석사 학위가. 네, 근데 이게 거꾸로요. 사실 학위를 따야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때 이 학위를 따는 졸업 시험이 통과가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런 검증 절차일 뿐이지 이거를 막 사실 이걸 따려면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꾸로요, 거꾸로. 그래서 이걸 따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딸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군요. 네, 몇 년 어렵죠.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대학원은 2년. 네 학기인데요. 사실 졸업시험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몇 년 동안 이제 반복해서 보는데 왜냐하면 과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뭐 저 때는 8개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재도전을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한 과목도 힘들 것 같은데 8과목 쉽지 않아요. 지금은 좀 과목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언어는 또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막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아니면 해외에 맞아요. 이제 나가서 유학하는 친구들도 많고 한데 국내파랑 해외파랑 출발선이 확실히 다른가요? 번역할 때, 통역할 때는 어떠세요? 일단은 그 언어는 사실 도구거든요. 사실 그 통역사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툴로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언어만 잘한다고 통역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해서 그 논리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그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건데 그게 이제 저의 몸을 통해서 나가는. 하여튼 그래서 이게 통역이 외국어만 잘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국어도 잘 해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활동하는 무대가 한국이다 보면은 제 통역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청중이 한국인 오, 네네네. 분인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모국어를 제가 봤을 땐 더 잘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국내파다 해외파다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건 없고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고요. 사실 해외파라고 하면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소위 제가 해외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모국어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모국어 공부를 더 많이 했었던 그런 케이스고, 대신에 영어를 들었을 때 그 프로세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국내파보다는. 근데 이제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어 공부를 더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막 동료들 중에도 국내파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진짜 미국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이런 분들도 통역 진짜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선배들 중에. 진짜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저는 무조건 영어를 잘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요 무대가 한국이면은 한국어를 또 잘해야지 듣고 그거를 한국어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한국어를 잘하는 네. 것이 더 강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엄청난 강점이죠. 네. 요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네. 신기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평소에 통역사님의 책상 위에는 어떤 풍경일지 책상. 궁금해요. 네, 네. 책상이 원래는 평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해놓는데 이제 회의가 너무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네. 이제 자료가 쌓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일단은 어떤 특정한 통역을 맡게 되면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서치를 해요. 진짜 거의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정도의 그런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런 주제에 대한 정보 공부를 하고 이제 용어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관련된 최신 뉴스 이런 거 계속 검색해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바쁜 시즌에는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정말 초치기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공부를 하거든요. 단시간 내에 빨리 정말 많은 내용들을 보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이제 엄청나게 쌓여 있다가 그러다 이제 통역 끝나면은 그냥 다 한꺼번에 빨리 다 버려요. 왜냐면 또 그 다음 거 흡수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통역할 때는 다른 거는 아예 못해요. 중요한 회의 있을 때는. 약간 우리 고3 때나 이렇게 시험 볼 때 네. 머리 감으면 빠져나간다고 하고 맞아요. 뭔가 그런 수능 금지송 같은 거 들으면 계속 생각나서 전에 외웠던 거 까먹을까 봐 그런 거 막 안 듣고 이러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근데 지금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보들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게 다른 거에 대한 계속. 신경을 확 끊는. 네, 아예 끊고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요. 저희는 항상 그 얘기하는데 매일 수능 보는 느낌. 너무 싫어요. 근데 아니 수능 한 번 본 것도 저 두 번 봤거든요. 재수해가지고 두 번 본 것도 싫은데 수능 어떻게 매일 보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신입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랬고, 요즘은 근데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생기면은 딱 경험치가 쌓이면은 이제 딱 루틴이 정해지나요? 그렇죠. 루틴도 정해지고, 예전에 사실 너무 고생을 했어요. 한 경력 한 10년 이하일 때는 너무 고생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거의 잠도 못 자고 일하고 했는데 지금은 루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많은 회의를 가니까 어디 회의 가면 이거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니 17년이 괜히 17년이 된 게 아니니까요. 네. 자,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올까 하는데요. 네.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세요. 어떤 곡으로 들어볼까요? 뭐가 돼 있죠?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네. 그게 뭐죠? Die with a Die Smile. with a Smile.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통역을 할 때 계속 귀로 뭐를 들어서 음악을 잘 안 듣는데 그래도 기분을 띄우고 싶을 때 가끔 듣는 노래 몇 가지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Die with a Smile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브루노 마스랑 레이디 가가가 같이 부른 노래고요.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가사를? 그 가사가 내일 내가 당장 죽어도 너와 함께 한다면 나는 뭐 웃으면서 뭐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약간 이런 정말 극적인 사랑의 얘기,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I just woke up from a dream where you and I had to say goodbye, and I don't know what it all means,
But since I survived, I realized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so I'ma love you every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If the party was over and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I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die with a smile.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Lost in the words that we scream. I don't even wanna do this anymore, 'cause you already know what you mean to me, and our love's the only war worth fighting for. Wherever you go, that's where I'll follow. Nobody's promised tomorrow, so I'ma love you every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like it's the last night.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If the party was over and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I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die with a smile.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Right next to you. Next to you. Right next to you.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If the party was over and our time on earth was through, I wanna hold you just for a while and die with a smile. If the world was ending, I wanna be next to you. If the world was ending, I wanna be next to you. I'd wanna be next to you. CPBC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 최현진 국제회의 통역사님과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통역을 하게 되면은 보통 몇 분 정도 하세요? 이게 엄청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서 맞아요. 막 길게는 못 할 것 못해요.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15분이라고 하는데 동시통역은 이제 말하는 거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말을 제가 동시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서 15분이 되면 이제 파트너랑 옆에서 같이 하는데 파트너랑 바꿔요. 교대를 하고요. 제가 느껴요. 한 13분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내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게 떨어지고 느껴지죠. 있구나. 물론 계속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품질을 지키려면 15분 정도 되면 15분 교체를 정도. 하고요. 이제 순차 통역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명이 하는데 네. 이제 한 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말씀이 끝나면 통역사가 말하고 이런 경우는 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고 1시간, 그렇습니다. 2시간이나요? 네, 물론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왔다리 갔다리. 아, 근데 동시 통역이 훨씬 그게 이제 고도의 집중력이
들어간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시 통역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이 할 수 있고 순차 통역은 이제 듣고 나서 메모를 적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하는 거니까 사실 누구나 할 수는 있긴 한데 저희가 하는 순차 통역은 네. 조금 상황이 달라요. 아.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 경우, 100%뭐 서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약간 국제적인 어떤 관계가 걸린 이런 일일 수도 있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동시 통역이면 같이 막 따라가잖아요. 네네. 같이 뛰는 느낌으로 이제 같이 네. 파도를 타면서 막 따라가는 느낌인데 순차 통역은 이제 산에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대 미국의 회담이다. 그러면 우리 쪽 통역사가 말한 거 그쪽 통역사가 듣고 뭐 반대로도 그렇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법원이다. 그러면 뭐 원고 피고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하나씩 너무 중요한 확인하고 일이네요. 그렇게 정확성을 요구할 때 그럴 때 이제 순차 통역을 하죠. 네. 근데 통역할 때 보니까 막 몇 초도 안 걸리던데 보통 네. 한 문장 통역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그 연사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짧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연사분이 사실은 주인공인데 네네. 저희가 말을 너무 길게 하면 네. 지루하니까. 아. 네. 근데 막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이거를 통역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한국어로 할 때는 시간이 줄고요. 한국어에서 영어 할 때는 원래는 1.5배가 걸린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내용을 이제 날리는 게 아니라 네. 좀 말을 경제적으로 해서 최대한 전달을 짧은 시간 안에 하도록. 아, 진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 너무 어려울 것 강의 같아. 좀 듣기만 해도 재미없으시겠다. 어려워요. 아니 너무 재밌는데 지금 네. 듣기만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지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뭔가 해요.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가장 어려웠던 통역 가장 어려웠던 기억 통역. 중에요. 네. 일단은 제일 긴장되는 건 아무래도 생방송 통역 할 때가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생방송에서 통역을 하면 이제 네. 통역 방송 송출도 되고 또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통역료가 2배거든요. 근데 통역사들이 2배 안 받을 테니까 안 하겠다라고 그래요. 너무 네. 힘드니까 이게. 네, 그게 또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틀리면 그러니까 내용이 틀리면 너무 뭐랄까요? 크죠. 네. 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통역 어떤 거예요? 저 기억은 제가 이걸 뭘 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했던 거 이 생방송과 맞물려서 네. 최근에 했던 거가 이제 그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그 개회식이랑 폐회식 생방송을 했거든요. 통역을 네. 2월에 우와. 이렇게 초하고 말에 했는데 네. 그 이탈리아에서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새벽에 가서 통역을 했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는 올림픽은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올림픽. 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게 또 국제 회의 같은 게 좀 조용하고 차분한데 여기는 막 되게 개회식, 폐회식은 사람도 많고 막 열기도 뜨겁고 그렇죠. 네. 좀 약간 다르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위원장 같은 분들이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역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굉장히 촘촘한 그런 건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페스티벌이잖아요. 네. 축제다 보니까 너무 처지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해가지고 제가 2월을 거의 밤낮을 계속 바꿔놨었어요. 이것 때문에. 2번이긴 한데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사람이 잠에서 깨면은 뇌 활동이 네, 낮 시간만큼 활발하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이게 5시라고 그럼 한 3시쯤 일어날까? 이러면 뇌는 아직도 자는 상태일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일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좀 깨워놓고 그 다음에 가서 스탠바이 했다 하고 그랬는데 재밌었어요. 사실 올림픽. 진짜 프로 네. 정신. 낮과 밤까지 바꿔서. 네. 그리고 또 혹시 막 통역하시다가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거나 이럴 때가 있죠. 않아요? 있죠. 갑자기 안 떠오르면은 네. 그러니까 틀린 단어를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잠깐 퍼즐을 하고 빨리 찾아서 네. 찾아가지고 정확한 단어 찾아서 말을 해주는 게 그게 더 맞고요. 사실 동시 통역할 때는 저희가 어떤 부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노트북 켜놓고 하면은 빨리 이렇게 통역하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막 약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빨리 찾아요. 영어를. 뇌로는 이게 말하면서 이걸 또 검색을 하는. 그렇죠.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뇌가 그래요? 쪼개져 있어서 그래요.
그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뇌가 다 가네. 쪼개져 있나요? 있죠. 저는 뇌 하나인 것 같은데. 쪼개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해서 이렇게 약간 좀 통역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이제 검색을 노트북으로 빨리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단어 빨리 찾아서 넣고 약간 그렇게. 그런데 이럴 때가 있고 되게 어려운 게 안 떠오를 것 같지만 사실 엄청 쉬운 단어가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당황해가지고 생각 안 날 때 있고 제가 이 단어 얘기하면 항상 제가 말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그 식사 자리에서 통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밥통이라고 하거든요. 밥 먹으면서 하는 통역. 그러면 이런 약간 은어. 밥통. 근데 사람들이 막 아유 오신 김에 식사도 하시고 뭐 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네, 생각을 네. 하시는데 사실 가면 저희 밥을 못 먹어요. 그렇겠죠. 식사하시는 동안 얘기해야 계속 되는데 이제 씹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얘기가 막 오가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되게 신입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이러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먹어야지. 저희 진짜 좋은데 예약했으니까 뭐 한정식 막 이런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정식 그러니까 이름이 장금이 정식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네네. 장금 네. 대장금.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신입이었는데 기억력 엄청 좋으시네요. 이게 너무 잊혀지지 않는 신입이었는데. 기억에서 신입인데 있어 저는 진짜 제가 세상에 어디서 내가 이런 걸 먹어봐 먹어봐요. 이러면서 호강하는 줄 알았는데 메뉴가 나오는데 진짜 그 궁중에서 장금이가 쓰던 그 메뉴가 다 나오면서 이제 쭉 진짜 한 수십 가지 코스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그 재료가 뭔지 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거를 외국 분들이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영어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무슨 참나물이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참나물은. 고추나물 이런 거. 뭐 그런 거랑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재료 뭐 그런 이런 거 거 있겠죠. 뭐 버섯도 뭐 종류가 수십 가지 나오는데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때 진짜 계속 옆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아서. 검색해서 찾아. 근데 있어요? 그게 다 영어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 힘들었어요. 그냥 약간 한국식 명칭을 가르쳐주면 고추나물. 맞아요. 약간 한국어로 가르쳐주고 근데 이게 뭐다. 약간 이렇게.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장금이 정식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만약에 회의에서도 내가 공부 안 한 부분이 나오거나 안 한 단어가 나오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있는데 없어야죠. 그럴 일이. 그래서 이게 약간 그 강박이에요. 그 통역사들 직업병인데 네. 모르는 게 나오면 네.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생활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막 죄책감? 내가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좀 있어요. 평소에도. 네, 평소에도 그 직업병. 직업 네, 네. 너무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게 진짜 말하다 너무 보니까 저희 멋있는 직업이. 직업인데 진짜 너무 멋있고 그런데 일단 뇌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밥 제대로 못 먹고 약간 너무 슬픈데 밥은 잘 먹어야 돼요. 지금 밥 안 평소에는. 먹으면은 통역 못 해요 이제는. 그럼 통역에도 아까도 살짝 얘기해 주시긴 네. 했는데 종류가 있나요? 아까 순차 통역이랑 맞아요. 동시 네. 통역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 생방송 같은 데서 계속 나오면서 통역사 목소리가 동시에 더빙처럼 나오는 경우 네. 이런 건 동시 통역, 동시에 하는 거. 순차 통역은 이제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시상식에서 뭐 어떤 모 감독님이 수상 소감하고 옆에서 통역사가 그다음 통역하고 요거는 순차 통역이라고 그렇게 가장 그 두 개의 축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수행 통역도 있고 밥통도 있고 밥통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다양하게 저는 있습니다. 피벗 통역이라고도 들어봤는데 어. 피벗 통역이 뭐예요? 피벗 통역은 이게 사실 그런 종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엄청 큰 회의를 가면 네. 여러 언어를 쓰는 분들이 올 때 통역사가 저처럼 영어 통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뭐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동시통역 부스를 언어별로 세우거든요. 쭉쭉쭉쭉. 이렇게 세우고 만약에 이제 영어로 발표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영어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저희 영어 부스에서 듣고 한국어로 통역이 나가면 네. 그 통역을 다른 언어 통역사들이 듣고 각자의 언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중에는 중국어만 하는 분들도 있고 일본어만 하는 분들도 있다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제가 통역하는 그 한국어를 듣고 그걸 가지고 중국어로 통역. 약간 일본어로 중심이 통역.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 부스를 피벗 부스 이렇게 중심 그런 의미예요. 네. 그렇군요.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직업병 있나요? 직업병이 일단은 모르는 게 나오면 이제 죄책감. 근데 그거 이제 좀 덜었어요. 이렇게 덜었어요. 살다가 내가 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다 모를 수도 알아요. 있지. 어떻게 그냥 다 이렇게 알아요.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저는 그 말할 때 되게 집중할 때 그 사람 입 모양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 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입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저도 지금 입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눈 보고 있어요. 저는 눈 조금 보고 계속 편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 네. 입을 보고 계셨다면 립스틱 어디 갔지? 그러니까 뭐 정말 집중해서 그 통역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그 사람 입을 보고요. 왜냐하면 그 움직이는 모양 같은 거 보면서 소리를 안 놓치려고 아니면 뭐 남편이랑 싸울 때 이럴 때 입 모양 보면서 집중하고 네. 남편이랑 싸울 때 그럴 때 말을 놓치면 안 되니까 네, 그럴 때 한마디라도 놓칠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사람 입 모양 보고 그런 거. 저희는 또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계속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안 듣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집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TV를 볼 때도 소리를 꺼놓고 자막으로 보거든요. 귀에 민감하니까 자꾸 귀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되게 집중하려면 귀도 되게 민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잘 음악 안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고 이럴 때도 사실 되게 조용히 가거나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어폰이나 헤드폰 항상 쓰니까 네. 저한테 잘 맞는 거 항상 이제 부적처럼 갖고 다녀요. 그런 그런 것도 느낌. 있군요. 네. 통역 근데 아까도 통번역 대학원을 나오셨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통역도 하시고 번역도 하시는 거예요? 네, 가끔 해요. 가끔. 그러니까 통역이랑 번역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번역이 더 틀이 크고요. 그 안에 통역이 속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전공은 통역을 전공할 수도 있고 번역을 전공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통역은 말로 하는 거, 번역은 글로 쓰는 거. 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이제 다 섞어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는 좀 다르고요. 통역은 그 현장에서 그 즉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게 이제 그 업무의 가치고요. 번역은 이제 글로 쓰니까 혼자서 뭔가 깊이 작업하고 연구하고 뭐 리서치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번역이 잘 맞죠. 그럼 통역사님은 좀 통역 쪽이 더 잘 맞는 편이에요? 저는 통역을 더 좋아하는데 예, 번역도 가끔 해요. 중요한 파일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요게 이제 또 가장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네. AI가 나날이 발달을 하면서 진짜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제땡땡 친구 없이는 살 수 없고, 채땡땡땡 친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 기계들이, AI가 제일 잘하는 게 또 통역, 번역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내 자리를 AI가 뺏게 될까? 이런 걱정은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통역은 아직은 이제 AI 기계를 전문 회의에서 쓰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은 오류가 좀 있죠. 발생을 하기 또 때문에 할루미네이션 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연구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번역은 사실 저도 초벌 번역할 때 쓰거든요. 그러면 꽤 잘 돼요. 잘 되는데 그 안에 뭐 오류가 있거나 네. 아니면 어쨌든 인간이 가이드를 줘서 그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툴로서 잘 활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 생각하고 내가 있어요. 아는 거를 얘한테 내가 좀 귀찮으니까 시켜놓고 이건 틀렸으니까 내가 수정해야지. 약간 요 정도로는 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가끔 회의 가면은 이제 저희 통역사를 인간 통역사도 부르시고 AI도 돌려서 이제 화면에 자막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꽤 괜찮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예 AI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지켜보기는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뭐 솔직히 저도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이제 아나운서들도 목소리를 AI로 많이 대체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가벼운 거 그냥 글을 읽는 정도의 것들은 AI가 할 수 있지만 정말 공감해주고 소통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AI가 기계라는 걸 아는 순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좀 마음을 떼기 때문에 사람이 공감해주는 것과 기계가 네. 나를 공감해주는 건 다른 거고 완전 다르죠. 네, 그리고 사람 그
드라마를 통해 알았잖아요. 이 사람 통역되나요에서 네. 그 김선호 씨 목소리로 통역을 해주는데 너무 이게 기계가 그렇게 얘기해줬으면은 별로 감흥이 없었을 없죠. 텐데 네. 사람 목소리로 그렇게 통역을 해주니까 눈물이 나는. 그렇죠. 그 그럼 인간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 그런 것 코로나 같습니다. 때도 사람들이 못 만나고 가상으로 하고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원래 그 인간의 그 모이고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그 맞아요. 중요성을 더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완전히 뭔가 대체를 하는 건 아니고 툴로서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선생님 저 10년째 영어 공부 중인데 제자리 걸음입니다. 딱 하나만 고쳐도 영어가 확 느는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딱 하나만. 하나만 두 개까지 봐드릴게요.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사실 그 언어가 그 제가 계속 툴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써야만 계속 유지가 되는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력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근육맨이 됐는데 네. 멈추면은 쉬면은 바로 근육 빠지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딱 뭔가 하나만 딱 고쳐서는 사실은 내가 확 늘고 하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은 꾸준히 항상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일상에서 접하는 거 그게 제일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 5년을 살았는데 네. 사실 한국에서 통번역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영어가 더 늘었어요.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 항상 환경에서 노출돼서 막 재밌고 즐겁게 살았지만 사실 그거를 뭔가 파고들면서 뭔가 습관처럼 공부를 하진 않았던 거죠, 제가. 근데 그러니까 서바이벌이었던 거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딱 마음 먹고 이거를 정말 공부처럼 이제 습관을 들여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심을 갖고 습관을 가지고 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저는 늘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쉽진 않지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영어 공부법 중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받아쓰기. 항상 받아쓰기를 제가 정말 중요해요. 저 엄청 지겹도록 얘기해요. 제가 받아쓰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이게 하잖아요. 한국어 단어 한국어 받아쓰기 쓰면서 하주고. 1, 2학년, 3학년까지 막 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주제도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다큐멘터리도 되고 미드도 되고 다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영어를 플레이를 해요. 틀어요. 틀으면은 탁 틀고 틀어놓고 들으면 이제 내가 들리는 만큼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우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이걸 잘 알고 만약에 이 정도 영어 수준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듣고 나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퍼즐을 해요. 딱 잠깐 멈춘 다음에 글 쓰는 거예요. 똑같이. 쓰다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쓰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뭐랄까 연음이나 묵음 같은 거 이런 거는 문법을 알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문법도 체크가 되고 이래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모르겠으면 다시 플레이를 다시 해도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채우는 거예요. 이제 빈칸을 채우듯이. 그래서 써보면은 이제 여기에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 너무 명확하게 딱 나와요. 근데 뭐 100번 들었는데 모르겠다. 그럼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이건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 단어를 모르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매일 했어요. 저는 받아쓰기를. 근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한 뭐 5분짜리 하려면 한 2-3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1-2분짜리 이런 거 하루에 하나씩 하루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은 이게 딱 그 결과물로 보이다 보니까 그 너무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언어는 확실히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1, 2학년 때 약간 햄버거 이런 거는 비읍이랑 기억이 들을 때는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햄버거 이렇게 애들이 말하다가 네. 받아쓰기를 하면서 이게 햄버거구나를 알면서 햄버거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쓰기의 효과가 진짜 크군요. 네네네. 이거 저는 너무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게 사실 그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조금 더 충격을 주려면 이제 빨간 펜으로 학교 때 하던 거. 정답지를 두고 내가 틀린 걸 빨간색으로 적어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막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모르나? 이렇게 할 수도 들려? 있고요. 그래도 내가 꽤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그래서 제가